네, 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Video Kill the Radio Star라는 노래 아세요? 그 노래를 아신다면 아마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노래가 나온 게 1979년입니다. Video Kill the Radio Star가 나온 배경은 바로 뮤직비디오라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였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시선을 빼앗기니까 분명히 귀로 듣는 라디오는 이제 한물 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로부터 그게 1979년이니까 한 40년이 더 지나갔는데 라디오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까? 물론 화려했던 시절은 같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광고비가 너무너무 적게 들죠. 텔레비전에 비해서. 그 대신 광고 효과가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 같은 제작비를 100만큼 들였으면 TV가 100이 나오면 효과가 라디오는 149가 나옵니다. 대단한 거죠. ROI라고 하죠. 또 하나는 이게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귀로 들으면서 운전하시죠? 귀로 들으면서 부엌일을 하시죠? 귀로 들으면서 또 공부하죠. 이게 바로 강점이 됐다는 겁니다. 시장조사업체 액티베이트가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한 2년 전에 미국의 성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뭐 동영상을 얼마나 보나, 오디오를 얼마나 듣나, 게임은 얼마나 하나, 일은 어떻게 하나 쭉 하루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시간이 7시간이나 됐습니다. 바로 멀티태스킹이라는 얘기고요. 이 멀티태스킹의 제일 키가 되는 게 바로 오디오, 귀로 듣는 겁니다. 뭔가를 들으면서 다른 뭔가를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라디오보다는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 팟캐스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100명 중에 83명이 멀티태스킹, 다른 일을 하면서 이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 리더분들 참 많은 분들 만나시잖아요. 고객분도 만나시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 말씀 많이 하시고요. 말씀만 하시나요? 문자 보내시죠. 이메일도 쓰시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어느 경우든 간에 상대는 내 메시지만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이 이제는 대세가 돼서 귀로 들으면서 딴 일을 하고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문자 보면서 듣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의 집중하지 않고 많은 일을 동시에 하는 내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소통력을 강화시키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3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먼저 안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보시기 전에 잠깐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지금 알파벳 보이시죠? A, Z, B, Y, C.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전혀 뭔가 순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바로 순서를 찾아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X가 옵니다. 왜? A, B, C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는 Z, Y 거꾸로 와죠. 그래서 거꾸로 와서 X가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 머리의 어떤 작동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뭔가 어떤 논리가 없어 보이는 것 안에서도 논리와 구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머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머리 자체가 뭔가 구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죽박죽인 것처럼 또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안에서도 순서를 잘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머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실 때도 그렇게 순서, 구조를 정확하게 보이게 친절하게 제공해 주실 때 그 말을 훨씬 더 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보통 뭔가 요점부터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이유를 붙이고 또 이유 가지고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례를 더 충실하게 또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전체를 요약해서 요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내용을 잘 짜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거를 그냥 내용만 잘 짜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 내용이 잘 구조화된 틀 안에 있다라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잘 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안내를 좀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좀 금세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요. 라디오 들으실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슨 쇼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내과 전문의 홍길동 박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안내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걸 들으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프로그램 끝나면 끝나고 광고가 나올 때 나오지 잠시 후 이런 얘기가 지금 뭘 하고 계십니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 멀티태스킹, 상대는 내 말만 듣고 있지 않다,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다. 자, 그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잘 틀을 짜서 주면 훨씬 더 잘 따라온다. 요 두 가지 말씀 드렸죠. 지금 라디오에서 나오는 중간중간에 안내 멘트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리더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 멘트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다른 일을 하던 사람도, 멀티태스킹을 하는 다른 사람도 내 말을 더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고객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바로 요 점입니다. 이게 다 뭐죠? 안내 멘트라는 거죠. 이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앞에다 일부러 붙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거니, 안 해도 다 이유인 거 알겠거니가 아니고요. 그 이유가요, 이렇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이런 말씀을 꼭 붙이십시오. 자, 이그샘플 예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희 이 제품은요, 어른들한테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좋고요. 햇빛 많이 안 보시는 분한테는 비타민 D 때문에 좋고요.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제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좀 같이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봐 드리자면 이게 뭐죠? 다 안내 말씀이라는 거죠. 네, 안내 멘트를 하면서 들어가십시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하실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붙이세요.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게 붙이는 것과 아닌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리더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이 영양제가 최고입니다. 이 제품이라면 온 가족이 맞춤형으로 건강을 돌보실 수가 있어요. 야외 활동이 부족한 어르신께 비타민 D를 채워드릴 수 있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성인은 활성산소를 줄이실 수 있고요. 인스턴트 많이 먹는 자녀들 식물 영양소 보충이 되고요. 아유, 이 비타민이 댁에서 꼭 필요합니다. 참 잘하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영양제가 최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제품이라면 온 가족이 맞춤형으로 건강을 돌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야외 활동이 부족한 어르신께 비타민 D를 채워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성인은 활성산소 줄이실 수 있고, 인스턴트 많이 먹는 자녀들 식물 영양소 보충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비타민은 댁에서 꼭 필요합니다. 제가요, 내용 똑같이 했어요. 거기에다가 안내 멘트만 정확하게 넣어줬습니다. 다시 리와인드해서 제가 드린 말씀 두 개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 저렇게 효과가 달라지겠구나.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자, 이 정도만으로도 훨씬 구조를 탄탄하게 짜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말씀, 어디까지 왔고, 어디를 가고 있고, 다음엔 어디를 가고.
이런 이야기를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이 그런 기능을 하죠. 말씀하실 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요, 잘라주세요. 네, 마치 한석봉 어머니가 가래떡을 자르듯이 말씀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 읽지 마, 말을 해,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뉴스는 당연히 뉴스 원고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지 말고 말을 해, 이런 말을 왜 들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읽을 때는 사실은 복잡하고 길고 어려운 걸 다시 찾아서 눈으로 찾아서 올라가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귀로 들을 때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귀를 다시 돌아가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전달한 내용 중에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르세요. 자르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한꺼번에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을 다 쏟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잘라서 말씀하시라는 말씀. 자, 우리 부부가 작년 여름에 강원도 설악산에 등산을 하던 중에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올라가다가 서로 길을 잃어가지고 산속에서 119 신호해가지고 결국 경찰서에서 다시 만났잖아요. 저 지금 쉬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바꿔볼게요. 우리 부부가 헤어졌다가 경찰서에서 다시 만났어요. 작년 여름에 강원도 설악산이었었어요. 등산을 하던 중에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올라갔어요. 결국 서로 길을 잃었죠. 그래서 산속에서 119에 신고했거든요. 어떠세요? 같은 얘기를 저는 두 번째 얘기할 때 다 잘라드렸습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우리 모임에서 1년째 지속되고 있는 회원 확대에 대한 전략을 토론하면서 이번 회의 결과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자, 뭔가 앞에서 보고하실 일이 있으실 때 있었던 일을 한 번에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임의 회원 확대 부진이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토론했습니다. 사실 이번 회의 결과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잘라준 거죠. 자,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문장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긴 말은 산만해지기 때문에요. 문장을 짧게 줄여야만 하거든요. 따라서 불필요한 사족이 언어의 경제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말은 길면 안 됩니다. 말이 길면 들리질 않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긴 말은 산만해집니다. 문장은 짧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족은 버리세요. 경제적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짧게 말씀하세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렸어요. 짧게, 짧게, 짧게. 이렇게 길게 푸실 말을 짧게 한 호흡으로 잘라서 내용을 간결하게 만드실수록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짧고 신속하게 말에 군사를 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고객 만족도가 높습니다. 훨씬 쉽죠. 이 지원 사업은요, 글로벌 센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바꾸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글로벌 센터가 이 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하세요. 지난번 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 우리 물류센터가 다음 달에 고객 방문을 받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물류팀이 다음 달에 고객 방문을 받자고 했습니다. 그냥 쉽게, 네, 이 직선으로, 네, 직진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듣는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7시 내 고향입니다. 요거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7시 내 고향을 보고 계십니다. 하고요. 누가 주인공이 됐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7시 내 고향입니다. 방송국이 주인공이 된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7시 내 고향을 보고 계십니다는 시청자가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항상 듣는 사람, 내 앞에 있는 고객,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편하거든요. 뜻은 같아도 이해가 더 잘 되고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보너스로 듣는 사람이 내가 배려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에 영향을 더 잘 미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난지원 기금 모금을 위해서 ARS와 문자기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번 재난지원 기금을 보내주실 분은 ARS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재난지원 기금 모금을 위해서 ARS와 문자기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과 이번 재난지원 기금을 보내주실 분은 ARS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듣는 사람이 뭘 해야 하지? 라는 쪽으로 돌려서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직접 가서 정말 문자로 참여하고 ARS로 기부하는 행동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전문가들의 실험을 통해서 이거는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팁들이 있죠. 저희 상품은 센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바꿔볼게요. 들으시는 분을 중심으로 저희 상품은 센터에서 뭐라고 하면 되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상품은 센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중심으로 얘기한 거지만 저희 상품은 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센터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이 됐습니까? 들으시는 고객분이 주인공이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진짜 가실 수 있는 확률이, 방문하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주인공을 듣는 사람 쪽으로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를 듣는 사람 또는 사용자 중심에 놓고 바꿔주시는 것을 한번 늘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제가 참 좋습니다. 이 세제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세제가 정말 좋습니다. 세제가 주인공인데 이 세제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주인공이 누구죠? 사용자가 됐죠. 고객 여러분이 됐죠. 자, 이 세제가 제일 잘 팔립니다. 주인공이 세제입니다. 주인공 세제면 안 되죠? 들으시는 분이 또는 구매하시는 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세제가 제일 잘 팔립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세제를 제일 많이 선택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 세제를 제일 많이 선택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인공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소통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말하는 사람도 바쁘고 듣는 사람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늘어지면 안 됩니다. 짧아야 합니다. 짧은 대신 간결한 속에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충분히 상대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바쁘다 보니 가만히 내 말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멀티태스킹, 뭔가를 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참 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하시고 이유도 말씀하시고 예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다시 중요한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 참 중요한데 이렇게 내용을 짜서 전달을 하실 때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주 친절하게 내비게이션처럼 계속해서 안내하면서 말씀하시라는 거. 요게 왜냐하면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안내하시라는 말씀. 두 번째는 길게 하지 마시고 같은 내용을 다 잘라주시라는 말씀. 세 번째, 듣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그런 표현을 주로 쓰시라는 말씀. 이렇게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소통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